올해 주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적극적인 주주 제안에 나섰던 행동주의 펀드들의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전연패하면서 사실상 회사 측의 완승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이나 기업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사모펀드들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2달여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며 상장사 지배 구조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행동주의 대상이 된 기업은 SM을 비롯해 KTNG, 7개 금융지주사, 남양유업, DB하이텍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형 금융지주사인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일찌감치 주주환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였고 오늘 차 파트너스가 남양유업의 감사 선임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전체 결과를 뜯어보면 나머지 주주 제안 가운데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을 바꾼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시한 기업 가운데 주주 제안을 받은 151개 안건 가운데 가결한 안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이사회가 행동주의 얼라인 파트너스와 제안한 13건을 받아들인 SM의 주총 안건을 포함해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분상으로도 불리했고 또 이들 제안이 배당 확대 등 단기 수익에 집중된 것이 패인으로 꼽힙니다. 자연스레 주요 의결권 자문사, 나아가 기관 투자자들 설득에도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진호흡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대화하고 제안하고 또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래야지 기업도 인게이지먼트하는 투자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죠. 이들 행동주의 펀드들은 일제히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연전 연패 속에도 행동주의 대상 기업들에게서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TNG 이사회는 주주 환원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에 신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도 주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얼라인의 주주 제안을 주요 의사결정 시 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장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한국식 행동주의가 정말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올해 주총 결과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들 제안이 부쩍 늘긴 했습니다만 보니까 실제로 주총을 통과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유를 따져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대주주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회사들이 타깃이 된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태광산업만 해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어가는 구조인데 소수주주 제한만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분 1% 이상을 확보한 행동주의 펀드 외에 소수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코스닥 상장사의 이러한 주주 제안을 요즘에 많이 했는데 역시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들 기업의 대주주들에게는 지배구조를 바꿔서 장기간 이익을 보겠다라는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그런 취지보다는 단기 수익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오히려 더 자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방어 장치가 없다라는 걸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재계 대표하는 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펀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책도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게 좀 진행되지 않는다. 이른바 무늬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막아낼 장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선진화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막상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국민연금 기금 같이 아주 큰 손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주로 이사회 제안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기업 가치 개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모펀드나 노조 이런 주주 제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대 의견이 이번에 나오면서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놓는 역할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 등을 통해서 입장이 갈리는 경우도 지금 왕왕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존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힘이 현재로서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배구조 개선을 완전히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 주주 행동으로 주가는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우리 뭐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뭐 재평가받는 계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도 지금 확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제안 과정에서 상장사 주가가 이번에 크게 움직였지만 1년 이내 단기간 성과로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류영대 대표 아까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추가 멘트를 들어보면 동학개미들이 한국 증시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행동주의가 굉장히 열풍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 예를 들어서 공매도의 개혁이나 내부자 거래 근절이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행동주의 열풍으로 인해서 생긴 버블의 가능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단기 성과에 흔들릴 가능성도 주주들이 감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수만 창업자 개인 회사를 떼어내고 또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작년만 해도 한 5만 원 수준이던 것이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개 매수가 마무리된 직후에 작년 수준 주가로 빠르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또 KTNG 역시 안다자산운용 등의 지배구조 제한 이후에 작년 한 26% 정도 올라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투자자 설명회 이후에 주주 제한 기대감이 아주 하락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또 어제 지분 7.05%를 확보한 DB 하이텍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도 주가가 꽤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 현재 수준에서 그런 기업의 정말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됐냐라고 보기 역시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독립적인 이사회나 경영진을 견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 깼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미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주 제한이 오히려 줄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주주 제한 과정들을 보면은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경우가 지금 상당히 대부분인데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이제 지분 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지분 1% 이상은 물론이고 보유 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 정도 가진 경우에만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분에 관계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턱을 낮춰준 반면에 미국은 이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공격적인 주주 제한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지배구조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최근 ESG 흐름에 맞춘 환경이나 사회 쪽으로 여러 제안들이 나오면서 대주들의 공감을 얻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게 주주 제한의 성향을 조금 비교해서 지금 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장사의 경영진을 바꾸기 위한 행동 중에 보면은 가장 친화적으로 경영진과 면담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공격적으로는 주주 제한이 안 될 경우에는 의결권으로 싸우거나 위임장 대결까지 가는 아주 공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주주가 주인인 회사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겠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투자 진영, VIP 자산운용이나 라이프 자산운용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게는 10년 정도 아주 장기간을 두고 경영진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이제 목표 수익률을 회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면서 상장 기업의 낡은 지배구조를 바꿔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주의를 통해서 이제 매년 이 표대결을 치를 수도 없는 일인데 이 기업들이 좀 알아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뭐 제도나 법으로 유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결국에는 법이 아직은 미비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SM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전후한 투자했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주와 대주주 모두가 이익을 얻고 이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 회사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제 회사법에서 가장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382조에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사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행동주의 하는 이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대주주나 소수주주나 구분 없이 모두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 동등하게 대우해서 우리의 권익도 지켜야 달라 이런 식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영권 방어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라고 반대를 하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계류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당국이
뭐 지난해부터 이제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물적 분할 관련한 규제라든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을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가장 까다로워서 방치 중인 상법 개정 여부가 이제 한국 증시에 정말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